자,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빅스텝 가는데 좀 네.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많이 빅스텝 갈 건데 그 근거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모기지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다. 네. 예, 그런 걸 근거로 빅스텝을 가겠다. 그것도 장기간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신중하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딩크맨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만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간 일주일 동안 서집달에 올라온 글을 좀 추려가지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논란이 되는 글을 제가 몇 월자죠? 9월 8일 날 올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회원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부동산 스터디에 어떤 분이 올린 그 글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이걸 왜 올렸냐면은 뭐 이분의 생각을 비판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원님들은 공부가 좀 되신 회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봤는데 댓글을 좀 살펴보죠. 이게 내용이 뭐죠? 결국 이제 뭐 금리 내리면 늦는다. 내 집 마련 지금이 기회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반응들이 뭐랄까 제가 예상했던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거의 이런 논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간간히 좀 금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강남권 지역들도 금배가 나오고 있는데 금배가 나온 거는 더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매수하라. 어차피 입지가 좋은 데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꼭 방어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 말이 맞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인 것 뭐 같아요. 사실 일부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 네. 하락기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 그 의견에는 사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못 벌고 있을 때 뭔가 수익을 낸다면 남들과 확실한 차이를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인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핀포인트로 찍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인제 그 의견이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하면서 쭉 인제 보시면 그 토이님, 토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분도 이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적어주셨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라든지 다주택자는 가치가 낮은 매물부터 던질 거라는 내용 저도 뭐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는 그동안 상승기 때 내가 만약에 매물을 한 5개 정도 보유했다 샀다 근데 거기서 수익이 났다 하면은 지금 이제 하락기 접어들면은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걸 버틸 능력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5개 매물 중에서 아마 3-4개 매물은 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감이 되고 하지만 그 양극화가 현재 저렴한 지역, 고가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될 거라는 부분은 1차로 갸우뚱했고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그렇고 강남 신고가 부분에서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가지고 온 거에서 선동의 스멜이 느껴졌다 하면서 이 아크로 리버파크는 사실 이 강남대는 강북부동산 정해져 있다는 책에서도 이미 소개를 드린 그 아파트이기도 하죠. 여기 인제 51 평이 59억 신고가로 소개했는데 사실 이 신고가가 문제가 좀 있는 신고가인 게 좀 이따 소개는 드리겠지만 최근 강남권에서 고액 아파트들의 계약 취소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을 댔다가 그냥 계약금 날리고 취소되는 사례. 그런데 신고가는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죠. 그런데 이분이 아크로 51평 59억 신고가로 소개했는데 같은 달 더 작은 반포주공 그 옆에 있는 매물이죠. 반포주공 44 평이 66억을 찍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그 누구도 반포주공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평당가를 앞서고 수익을 앞서고 매매가를 앞섰다는 사실을 뭐 언론 어디에서도 서치해 봐도 나오지 않죠. 예. 네. 그런데 고수들은 어디에 투자한다?
거점 주변에 단계별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물만 투자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아시아경제 해서 이제 제목이 강남 30억 아파트 거래 취소 한 달 새에 5곳이나 이제 포기 계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계약금만 18억이 훌쩍 넘었다. 이게 뭐죠? 처음엔 좋은 줄 알고 계속 떨어지니까 좋은 줄 알고 계약했다가 계약하고 나니까 갸우뚱한 거죠. 네. 옛날 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 사실 부자가, 현금 부자들이 아마 계약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계약금 포기할 정도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연 파파님도 비슷한 칼럼을 또 쓰신 적도 있어요. 뭐 네, 최근에 그렇죠. 얼마 전에 썼죠. 네, 쉬어가는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 특히 현금 부자들이 고가의 뭐 매물을 이렇게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근데 계약을 파기했다 싶으면은 매수자가 뭐 계약금의 뭐 일부나 아니면 그 이상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억 단위예요, 사실. 억 단위인데 진짜 부자라면은 진짜 현금 부자라면은 그 억 단위 그냥 토해낼 자신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50억 사례를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실제 사례거든요. 그거 네. 이제 50억으로 매수했는데 며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그냥 계약금 날리고 다른 데서 더 벌면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매몰 비용이라 하면 내가 들였던 자금, 시간, 노력, 내가 잘못했다고 인지하면은 그런 거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죠. 네. 그리고 다른 데서 더 벌면 된다. 네. 그런 마인드가 있죠. 이미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손절을 한다. 네. 그게 핵심인데 실제로 지금 뉴스화되고 데이터화돼서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블룸버그죠.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회원님이 스테렌님이 이제 쓰신 건데 와 블룸버그에서도 인정한 서집달 공식입니다. 해서 누가 강남 불패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하락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서집달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네요 하면서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보면은 한국의 엘리트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의 집값도 결국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1년 만에서 강남 상구 집값이 결국 떨어졌다라고 했고 과거 데이터를 봐도 강남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 그 다른 나라들 상황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강남의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서의 강남의 집값은 아마 신축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 그때 당시 하락기죠. 12년부터 14년 경기 침체 기간과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근데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네. 라는 걸 공식적인 오피셜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될 것이 뭐냐면 다주택자는 가치 있는 매물은 지키고 가치 없는 매물은 그냥 떨어뜨린다라는 건데 그 진짜 가치 있는 매물의 기준이 입지 좋은 신축 아파트, 강남권과 가깝거나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최대한 킵하고 그렇지 않은 변두리 매물을 던진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 네. 예,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다. 네, 역사적으로도 일단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저희 그 서집달, 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강남대는 강북부동산은 정해져 있다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논조잖아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서집달에 우리 회원이신 치킨과 생맥주님에게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컨설팅 받으러 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서치를 해보라고 했어요. 진짜 과거에 9%까지 금리가 올랐는지 그래서 공식적인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2008년경에 거의 9% 가까이 갔죠. 근데 이때 신용도 안 좋은 분들은 10% 11%도 실제로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댓글을 다신 실제로 9%를 받으신 우리 서집달 회원인 슈슈구구님께서 제가 그때 대출 받아본 1인입니다라고 이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랬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저금리 정책 계속 유지하다가
2020년 들어서 갑자기 꺾이죠, 그래프가.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죠. 네. 예. 그러면서 22년인 현재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9%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빅스텝 가는데 좀 네.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장기적으로 많이 빅스텝 갈 건데 그 근거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모기지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다. 네. 예, 그런 걸 근거로 빅스텝을 가겠다. 그것도 장기간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신중하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금 부자들은 절대로 뭐 대출을 10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금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맞으려면은요. 대한민국의 부자라는 사람들은 아파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말고는 대출을 아예 안 받을 경우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다른 대출들, 뭐 사업을 하면서 일으키면서 하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면서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은 여러 목적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간과를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랑 이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억측이라는 거죠. 억측. 그리고 강남 아파트 30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은 지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성현파파님도 매물을 보유했을 당시에 어떤 매물이 가치가 있냐라고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때는 매물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건 네,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편한 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내가 시장에 내놨을 때 5분 만에 팔리는 매물이 가장 가치 있는 매물이죠. 네, 예. 좋은 매물인지 나쁜 매물인지는 하락장일 때 티가 나고 내가 매물을 매도할 시점에 티가 나요. 네, 걔가 잘 팔리는 매물인지 아닌지요. 네, 오늘도 고수가 간다 촬영을 노량진 유태원 인근을 갔었는데 네, 10억대, 10억 초반이었을 때 봤었는데 사실 1년 반 전도 전이었을 거예요. 네, 벌써 30억을 넘었어요. 거기 네, 어디죠? 여의도 도심 거점을 배후 주거지로 찍은 곳이잖아요. 네, 서울시장이. 네, 자,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우리 서집달 회원님인 위오캠퍼님이 9월 8일 날 올린 게시글입니다. 네. 제목이 뭐죠? 거점 주변 개발은 하락장을 모른다. 네, 네. 맞습니다. 처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분이 그 처음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입지론을 참고를 하셨는데 이제 서집달 통해서 좀 많이 공부도 좀 하시면서 많이 달라지셨죠. 자, 입지 최악이라고 네. 대중들은 느끼는 구로구. 네. 자, 공장들이 많고 네. 그리고 조선족의 거주지로 알고 있는 구로구의 그것도 처진 지역인 고척동입니다. 고척동 중공업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자, 여기 보면은 22년도 초에 중공업 지역 대로변 건물이 일제히 팔렸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에 팔렸냐? 평당 8천을 찍었어요. 네. 평당 재개발 8,000원. 구역도 네. 아닌데 네. 평당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김포공항 서울 사이드 지역 변두리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재개발의 무덤과도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는 평당 2, 3천만 원 하던 곳이 지금 22년 6월, 7월 달에 평당 6천, 7천에 팔렸다. 네.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네. 10년 투자해서 우리가 돈 벌 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나 칼럼에서나 뭐 제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1, 2년 만에 단타를 충분히 칠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 10년 투자한 사람보다 투자금은 덜 들어가는데 더 단기간에 더 많은 수익이 가능하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네. 지방, 그렇습니다. 충남 홍성, 이것도 이제 서해선의 종착역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홍성 역세권 주변도 디벨로퍼가 일제히 22년 5월 달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4월에 2억 8천이었던 매물이 22년 5월경에는 10억 5천. 네. 그 촌동네에서 갑자기 이 몇 배씩 오르는 이런 현상은 누가 매수해 줘야만 가능하다? 자금력 있는 고수인 디벨로퍼, 법인 회사가 매수해 줘야 가능하다. 근데 최고수인 디벨로퍼들은 어딜 매수한다? 지자체장의 거점 지역만 매수한다. 왜? 그러한 확실한 개발 계획과 공문서가 있어야 은행이든 증권사에서든 대출이 나와요.
네. 그런 확실한 지자체장의 개발 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디벨로퍼여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건 뭐죠? 이들이 이만한 대출을 받아서 매수했다는 건 뭐죠? 충남, 도나, 홍성군의 이 홍성 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실하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서울 아주 입지가 안 좋은 사이드 지역부터 저기 충남 이 홍성군까지 해서 거점으로 지정된 곳은 단기간에 빠르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토부 칼럼 쓰느냐고 자료 그 취합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금정역세권 앞에 나홀로 아파트, 삼성 아파트도 하락기지만 계단식 상승을 한 걸 보여드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더라도 사실은 남들이 못 보는 하락기에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늘 공백 없는 투자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네. 이제 핵심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투자의 고수들이 가치 있는 물건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계속 매수하려고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는 건 맞은데 그런데 실체는 뭐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 애써 무시했던 것들. 그렇지만 고가에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하락장에도 많다는 그런 곳이 진짜 가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홍성이라든지 그리고 김포공항 일대라든지 그리고 이 구로구 중공업 지역 같이 썩어 빠진 곳 그런 곳이지만 디벨롭 수익 그러니까 분양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업성이 획득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곳이지 강남 신축 아파트가 가치 있는 곳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매수 문의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만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탱크맨님의 오른팔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